아, 또 잠이 안 오네. 탁상 시계를 보니 벌써 새벽 3시야. 이 나이가 되니 밤에 자다가도 자꾸 깨고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힘들어. 70이 넘으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다니까. 그런데 오늘은 좀 이상해. 그냥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자꾸 불안하네. 왜 이럴까? 별일 없었는데 말이지. 아, 그러고 보니 요새 민호가 좀 이상했어. 평소에는 자주 안부 전화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엔 연락도 뜸하고 만나러 와도 어딘지 어색하더라고. 반대로 서진이는 더 신경을 많이 써주고 있어. 너무 신경을 써줘서 오히려 부담스러울 정도야. 매일 안부 전화에 몸에 좋다는 약도 자꾸 가져다 주고 어머님 나이가 드실수록 건강관리 잘하셔야 해요 하면서 말이야. 그리고 보험 이야기도 자주 하더라고. 어머님 나이에 보험 들기 어려우니까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병원비도 많이 들고 만일의 경우에 준호 오빠한테 부담될까봐 걱정이에요. 그 말이 그럴듯해서 나도 고개를 끄덕이고 거액의 보험에 가입했지. 5억이나 되는 큰돈이었는데 그때는 며느리가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거든. 아, 바람 소리가 들리네. 창문을 열어볼까? 밖이 너무 조용해. 그런데 저 멀리서 차 소리가 들리네. 이 시간에 누가 돌아다니지? 차가 멈추는 소리도 들리고 발소리도 들리고 혹시 우리 집으로 오는 건 아니겠지? 뭐야,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 누군가가 우리 집에 들어오고 있어. 이 시간에 가슴이 두근두근해. 설마 도둑은 아니겠지? 아, 민호네. 그런데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 숨도 거칠게 쉬고 뛰어온 것 같아. 민호야, 이 시간에 웬일이냐? 민호가 다급하게 내 손을 잡는데 손이 차갑고 떨리고 있어. 식은땀까지 나고 있고 뭔가 심상치 않아. 엄마, 지금 당장 짐 싸야 해요. 늦으면 안 돼요. 짐을 싸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어디를 간다는 거지?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설마 큰일 났니? 민호가 문을 조심스럽게 닫고 나한테 더 가까이 와. 그리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목소리를 낮춰. 엄마, 형수가 어머니를 해치려 하고 있어요. 뭐라고? 서진이가. 이게 무슨 말이야? 귀를 잘못 들은 건 아니겠지? 뭐라고? 서진이가. 말도 안 돼. 걔가 왜? 서진이가 나를 해치려 한다고? 그럴 리가 없어. 서진이는 친정 어머니를 일찍 여인 아이라서 나를 친어머니처럼 따라. 명절 때마다 정성스럽게 음식 준비하고 내가 몸이 아프다고 하면 밤중에라도 달려와. 감기 걸렸을 때는 밤새 간병해주기도 했고 생일 때마다 정성스러운 선물도 준비해주고. 그런 아이가 나를 해치려 한다고? 그럴 리 없어. 서진이가 나를 해친다고? 그 애가 얼마나 효성이 깊은데 나를 친엄마처럼 챙기는 애야. 그런데 민호가 더 다급하게 말해. 보험금 때문이에요. 엄마 이름으로 들어놓은 큰 보험, 형수 그걸 노리고 있어요. 제가 우연히 형수가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어떤 남자와 계획을 짜고 있더라고요. 아, 등골이 싸늘해져. 작년에 서진이가 권해서 가입한 그 보험. 5억이라는 큰 돈. 서진이가 어머님을 위해서라고 했는데 혹시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그런데 민호야, 넌 어떻게 그런 걸 알게 됐니? 제가 몇 달 전부터 형수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너무 갑자기 친절해진 게 이상했거든요. 그래서 몰래 지켜봤더니 아, 그렇구나. 그러고 보니 서진이가 요즘 너무 과하게 친절했어. 매일 안부 전화에 약도 자꾸 가져다 주고. 그런데 그 약들 먹고 나면 왜 그렇게 어지럽고 몸이 무거웠을까? 혹시. 하지만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 서진이가 정말 그럴 리 없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나를 친엄마처럼 챙기던 애야. 분명 오해일 거야. 엄마, 지금은 의심할 시간이 없어요. 정말 위험해요. 민호가 내 어깨를 붙잡고 흔들어. 제발 저를 믿으세요.
형수가 오늘 밤, 바로 오늘 밤 어머니를. 그때 거실에서 소리가 들려. 누군가 있어. 민호와 내가 동시에 고개를 돌리니 복도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보여. 어둑한 불빛 아래 소파에 서진이가 앉아 있어. 그 아이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차가워. 평소에 따뜻한 서진이가 아니야. 언제부터 거기 있었지? 우리 대화를 얼마나 들었을까? 온몸에 소름이 돋아. 민호 말이 정말일까? 어머니, 무슨 얘기를 그리 다급하게 하고 계세요? 서진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이 부드러운데 왜 이렇게 싸늘하게 느껴지지? 뭔가 다른 사람 같아. 평소에는 어머님하고 높여 불렀는데 지금은 어머니라고 하네. 나는 너무 당황해서 말이 안 나와. 서진이가 언제부터 거기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어. 우리 대화를 다 들었나? 어둠 속에서 서진이 실루엣만 보이니까 더 무서워. 평소 잠옷 입고 단정하게 자던 아이가 왜 새벽 3시에 거실에 앉아 있지? 민호가 나를 뒤로 감싸면서 말해. 형수, 이 시간에 안 주무시고 뭐 하세요? 서진이가 웃는데 그 웃음이 평소와 달라. 차갑고 어색해. 마치 가면을 쓴 것 같아. 그냥 잠이 안 와서요. 어머니, 들어가서 주무세요. 곧 새벽이 밝을 거예요. 그 말에 뭔가 강요하는 느낌이 있어. 평소 다정했던 서진이가 아니야. 갑자기 지난 몇 달이 새롭게 떠올라. 서진이가 자꾸 보험 얘기한 것, 내 건강을 과하게 걱정한 것, 그리고 약을 자꾸 가져다 준 것. 그 약들 먹고 나면 왜 그렇게 어지럽고 몸이 무거웠을까? 어머니 몸이 안 좋으시니까 영양제 드셔야죠. 이 약은 혈압에 좋대요. 수면제도 드시면 잠을 잘 주무실 텐데요. 아, 혹시 그 약들이? 민호가 내 손을 꼭 잡고 낮게 속삭여. 엄마, 믿으셔야 합니다. 형수 정말 위험해요. 그리고 형, 준호 형도 이 일에 얽혀 있습니다. 뭐라고? 준호까지.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준호도? 설마 준호까지 나를 배신했다는 거야?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큰아들까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준호는 든든하고 신뢰할 만한 아이인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 무거운 발소리도. 또 누가 와? 이 시간에? 누가 온 거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 민호 얼굴이 더 창백해져. 아마 형일 거예요. 발소리가 거실로 와. 각 발걸음이 내 심장을 두드리는 것 같아. 어둠 속에서 키 큰 남자가 나타나는데 정말 준호야. 그런데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워. 서진이와 눈을 마주치는데 뭔가 서로 약속이라도 한 것 같은 분위기야. 일이 꼬였어. 준호가 낮고 무겁게 말해. 평소 내 앞에서는 다정하게 말하던 아이가 이렇게 차갑게 말하다니. 서진이가 일어서면서 뭐가 꼬였다는 거야? 하고 물어. 둘 다 긴장한 것 같아. 민호가 눈치챘어. 계획을 당겨야 할 것 같아. 준호가 민호를 차갑게 바라봐.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정말 준호와 서진이가 나를 해치려고 계획을 세웠다는 거야? 내가 평생 믿고 의지했던 가족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거야? 그것도 5억 때문에? 무릎에 힘이 빠져.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런데 갑자기 준호가 불을 켜. 거실이 환해지니까 상황이 더 보여. 준호 손에는 두꺼운 파일과 녹음기 같은 게 들려 있어. 서진이 표정도 창백하긴 한데 무서워서라기보다는 걱정하는 것 같아. 뭔가 이상해.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것 같은데. 어머니, 준호가 나를 향해 말해. 그 목소리에 평소의 다정함이 담겨 있어. 모든 걸 설명드려야겠어요. 민호가 나를 더 꼭 감싸면서 말해. 형, 그만해요. 더 이상 어머니를 속이지 말아요. 속인다? 준호가 의아해해. 민호야, 내가 뭘 알고 있는 거야? 서진이도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민호를 봐. 민호 씨, 왜 그러세요? 우리가 어머니를 속인다니요? 아, 더 혼란스러워. 누가 진실을 말하는 거지?
누구를 믿어야 하지? 앉으세요, 어머니. 준호가 차분하게 말해. 모든 걸 처음부터 설명드릴게요. 나는 민호가 부축해서 소파에 앉아. 서진이는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서 있고 민호는 계속 준호를 경계하고 있어. 준호가 파일을 테이블에 올려놔. 두꺼운 파일 안에 서류랑 사진들이 가득해. 어머니, 이건 사기 증거 자료입니다. 어머니 명의로 가입한 보험. 그것은 사기였어요. 사기. 내가 되물었어. 보험이 사기라니? 네. 서진이가 어머니께 가입하게 한 보험은 정상적인 보험이 아니었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으로 위장한 사기꾼들이 어머니를 속인 거예요. 준호가 서류들을 보여줘. 이 보험증권 가짜입니다. 서류를 보니 그럴듯해 보이는데 가짜라고? 그럼 내가 낸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서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해.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 사람들이 저에게 접근해서 어머니를 위한 좋은 보험이 있다고 했어요. 저도 속았던 거예요. 처음엔 서진이도 속았어요. 준호가 계속 설명해. 그 사기꾼들은 매우 치밀했거든요. 가짜 보험회사까지 만들어놨어요. 하지만 며칠 전 그 사기꾼들이 서진이에게 직접 연락했습니다. 보험금을 타내려면 어머니가 사고를 당해야 한다고 협박했어요. 아, 그럼 정말로 내 목숨이 위험했던 거네. 그렇습니다. 그들은 서진이에게 어머니의 음식에 독을 타거나 계단에서 밀어뜨리라고 했어요. 만약 거절하면 서진이를 사기 공범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서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해.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어머니를 해칠 수는 없었지만 그 사람들이 계속 협박하니까. 그래서 준호 오빠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아, 그러니까 서진이가 나를 해치려 한 게 아니라 사기꾼들이 서진이를 협박한 거구나. 그래서 서진이가 준호한테 도움을 청했고, 그래서 우리는 경찰과 함께 이 사기단을 잡으려고 했어요. 준호가 녹음기를 보여줘. 이것은 사기꾼들과의 통화를 녹음한 것입니다. 증거로 쓰려고요. 민호가 의심스럽게 물어. 그럼 왜 형수가 새벽에 거실에 앉아서, 그리고 형은 왜 이 시간에 들어온 거야? 사기꾼들이 오늘 밤 행동한다는 정보를 경찰에게서 얻었거든요. 그들이 직접 이 집에 침입해서 어머니를 해치려 한다고 했어요. 서진이가 망을 보고 있던 거고 저는 경찰과 함께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서진이와 준호가 나를 지키려고 했던 거구나. 내가 오해했네. 그런데 그럼 민호는? 그럼 민호야, 넌 어떻게 이 일을 알게 된 거냐? 서진이가 나를 해치려 한다고 했잖아. 민호가 당황한 표정을 지어 시선을 이리저리 피하면서 저는 우연히 형수가 수상한 전화를 받는 걸 봤어요. 그래서 하고 말을 얼버무려. 그때 준호가 차갑게 말해. 민호야, 이제 그만하자. 뭘 그만하라는 거야? 민호 목소리가 높아져. 내가 그 사기단의 일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 준호가 파일에서 서류를 하나 더 꺼내. 이게 내 통장 거래 내역이야. 사기단으로부터 돈을 받은 기록이 다 나와 있어. 뭐라고? 민호가 사기단이라고? 나를 구하려던 둘째 아들이? 거실에 정적이 흘러. 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호를 봐. 민호야. 설마. 민호 표정이 완전히 바뀌어. 평소의 순한 모습은 사라지고 차가운 눈빛이 드러나. 마치 가면을 벗어던진 것 같아. 들켰군. 민호가 쓴웃음을 지어.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서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해. 당신이 저에게 접근해서 어머니를 해치라고 했을 때부터요. 처음에는 그 사기꾼들이 저를 협박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당신이 그들과 한패였더군요. 아, 그러니까 민호가 사기단과 짜고서 서진이를 이용하려 했던 거구나. 그리고 오늘 밤에는 나를 구하는 척하면서 다른 곳으로 데려가려고. 내 가슴이 아파. 가장 믿었던 둘째 아들이 나를 해치려 했다니. 민호야, 정말 그런 거냐?
정말 나를 해치려 했던 거니? 민호가 나를 봐. 그 눈에는 더 이상 애정이 없어.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전 돈이 필요했어요. 정말 급하게요. 돈? 얼마나 급하면 내 어미를. 목소리가 떨려서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사업? 준호가 냉소적으로 말해. 도박빚이지 사업이 아니라. 민호 얼굴이 일그러져. 알면서 왜 물어? 도박? 민호가 도박을 했다고. 민호야, 내가 애절하게 물어. 도박을 했다고? 언제부터? 3년 전부터요. 민호가 체념한 듯 고백해.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했는데 점점 깊이 빠져들었어요. 빚이 3억까지 늘어났고 사채업자들이 매일 협박했어요. 3억? 그렇게 큰 빚을? 준호가 고개를 저어. 그래서 어머니를 이용하려 했어? 어차피 엄마도 오래 사실 것 같지 않았잖아. 민호가 소리쳐. 매일 아프다고 하시고 병원 다니시고. 그럴 바에야 보험금이라도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낫지 않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이 산산조각나. 내가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둘째 아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내 목숨을 돈으로 계산하고 있었다니. 그래, 내가 요즘 자주 아프다고 했지.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불안해서 그랬던 건데 민호한테는 그게 그렇게 보였구나. 처음에는 혼자 계획했어요. 민호가 계속 말해. 하지만 보험 사기는 혼자서는 어려워요. 그래서 전문 사기단을 찾아갔고 그들과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서진이를 이용하려 했군. 준호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해. 서진이 누나가 어머니를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누나를 끌어들이려 했어요. 처음에는 진짜 보험이라고 속이고 나중에는 협박으로. 서진이가 울먹이며 말해. 정말 무서웠어요. 어머니를 해치라고 하면서 거절하면 저를 사기 공범으로 신고하겠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준호 오빠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눈물이 나와. 민호야. 그럼 오늘 밤에 나를 구하려고 한 것도 거짓말이었어요. 민호가 냉정하게 말해. 사기단이 오늘 밤 직접 행동하기로 했는데 형과 서진 누나가 눈치를 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어머니를 데리고 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다른 곳에서 일을 처리하려고요. 아, 그러니까 나를 구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더 위험한 곳으로 데려가려고 했다는 거구나. 갑자기 현관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 여러 명의 발소리와 함께 경찰입니다. 하는 외침이. 준호가 안도의 한숨을 쉬어. 드디어 왔군요. 경찰. 민호가 당황해. 사기단을 체포하러 온 거야. 내가 여기 있을 줄은 몰랐지만 곧 거실로 경찰관들이 들어와. 선임 경찰관이 상황을 파악하고 민호에게 다가가. 박민호 씨, 보험 사기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민호는 관념한 듯 고개를 떨어뜨려. 엄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 내가 내 어미인데 다른 선택은 생각도 안 해봤니? 그냥 솔직하게 말했으면 안 됐니? 민호가 잠시 멈칫해. 말씀드렸어도 어머니가 도와주실 수 있었을까요? 3억이라는 큰 돈을. 바보야.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해. 돈이 뭐가 그리 중요해? 내 목숨보다 소중한 게 뭐가 있다고. 그냥 엄마한테 말했으면 같이 해결책을 찾아봤을 텐데. 준호도 고개를 저으며 말해. 민호야, 정말 어리석었어. 가족끼리 못할 게 뭐 있어? 어머니 보험금을 노릴 생각을 하다니. 민호 눈에 잠깐 후회의 빛이 스쳐. 하지만 이미 늦었어. 경찰관이 수갑을 채우려 해. 잠깐 내가 일어섰어. 민호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 정말 한 번도 망설이지 않았니? 내 어미를 해치는 것에 대해서. 민호가 나를 봐. 잠시 침묵이 흘러.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어머니가 저를 원망하는 꿈을.
하지만 빚에 쫓기다 보니 점점 마음이 굳어졌어요. 그래도 완전히 나쁜 아이는 아니었구나. 양심이 남아 있었네. 그래도 끝까지 못했잖아. 내가 말해. 서진이를 협박하기만 하고 직접은 못했잖아. 그게 내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양심이야. 민호가 고개를 숙여.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경찰관들이 민호를 데리고 나가는 걸 보니까 마음이 복잡해.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럽고. 그래도 내 아들인데. 경찰들이 민호를 데리고 간 후 거실에는 나와 준호, 서진만 남았어. 무거운 침묵이 흘러 창밖으로는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해. 어머니, 괜찮으세요? 서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어. 얼굴에 지친 기색이 역력해. 한참 있다가 나는 고개를 끄덕여. 그래,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까. 힘들지만 알아야 할 일이었어. 준호가 내 곁에 앉아.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어머니가 충격받으실까봐.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잡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아니야. 내가 손을 저어. 너희들이 나를 지키려고 한 거잖아. 오히려 고마워. 서진이가 내 손을 잡아.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서진아,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서진이 손을 꼭 잡아. 오히려 잘해줬어. 민호한테 넘어가지 않고 준호한테 도움을 청한 것도 그렇고. 창밖을 바라보니 어둠이 걷히고 아침 해가 떠오르려 해. 그런데 민호 이 녀석 정말 3억이나 빚을 졌대? 네, 어머니. 도박으로. 준호가 조심스럽게 대답해. 그럼 그 빚은 어떻게 되는 거야? 민호가 감옥에 가면. 준호와 서진이가 서로를 바라봐. 나는 둘의 표정을 읽었어. 혹시 너희들이 해결해 주려고 했니? 어머니. 준호가 말끝을 흐려. 바보들아. 내가 한숨을 쉬어. 민호가 저지른 일인데 왜 너희가 책임을 지려고 해? 그런다고 민호가 정신을 차리겠어? 서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해. 하지만 어머니,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해서 뭐든지 감싸주는 게 사랑이 아니야. 내가 단호하게 말해. 민호는 이번에 제대로 혼이 나야 해.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새벽이 완전히 밝아올 무렵 우리 셋은 거실에 나란히 앉아 있어. 밤사이 일어난 일들이 꿈만 같아. 그런데 내가 말해. 민호가 저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 내가 오래 살 것 같지 않다고.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서진이가 급히 말해. 어머니는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준호가 말을 보태. 어머니는 우리가 더 필요해요. 쓸쓸하게 웃어. 그런데 생각해보니 내가 요즘 자꾸 아프다고 하고 병원 다닌다고 투정 부린 게 민호한테는 그렇게 보였나 보네. 어머니. 아니야, 맞는 말이야. 나도 나이가 들면서 자꾸 약해지는 내 모습에 겁이 났어. 그래서 더 자주 아프다고 했던 것 같아. 솔직하게 털어놔. 준호가 내 어깨를 감싸. 어머니, 그런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이가 드시면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도 앞으로는 좀 더 긍정적으로 살아야겠어. 다짐하듯 말해. 민호 같은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서진이가 고개를 저어.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민호 씨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래도. 말을 멈추고 생각에 잠겨. 민호를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어. 그래도 내 아들인데. 어머니, 그 마음 이해해요. 준호가 말해. 하지만 이번만큼은 민호가 제대로 죗값을 치러야 해요. 그래야 진짜 반성하죠. 그렇지. 고개를 끄덕여. 그리고 나중에 감옥에서 나오면 그때 다시 가족으로 받아들여야겠어. 하지만 진짜로 뉘우쳤을 때만. 서진이가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해.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였다면 용서하지 못했을 텐데. 뭘? 그게 어미 마음이야.
쓸쓸하게 웃어. 준호가 말해.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저였다면 그렇게 냉정하게 말하지 못했을 텐데. 냉정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야. 대답해. 민호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제대로 혼내야 해. 서진이가 고개를 끄덕여.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진짜 사랑은 때로는 엄격해야 하는 것 같아요. 한 달 후 나는 민호가 구속된 구치소를 찾았어. 준호와 서진이가 함께였고 면회실에서 만난 민호는 많이 야위러 있었어. 구치소 생활이 그를 많이 바꿔놓은 것 같더라. 엄마, 민호가 유리창 너머로 말해. 정말 죄송합니다. 민호야 차분하게 말해.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내가 한 일이 사라지는 건 아니야. 민호가 고개를 숙여. 하지만 그래도 내가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엄마는 기다릴 거야. 내가 진짜 사람이 되어서 나올 때까지. 민호 눈에 눈물이 고여. 엄마,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후회하는 건 좋아. 그런데 앞으로가 더 중요해. 말해. 감옥에서 제대로 반성하고 나와서는 정직하게 살아. 알겠지? 네. 네, 엄마.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준호가 말해.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였다면 그렇게 냉정하게 말하지 못했을 텐데. 냉정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야. 민호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제대로 혼내야 해. 서진이가 고개를 끄덕여.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진짜 사랑은 때로는 엄격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우리 셋은 함께 저녁을 먹었어. 예전과 달리 대화가 더 솔직하고 진솔해. 힘들었던 경험을 통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된 것 같아. 그런데 내가 말해. 민호 빚은 정말 어떻게 할 거야? 어머니, 그건 걱정 마세요. 준호가 말해. 민호 명의 재산을 정리해서 조금씩 갚아가기로 했어요. 그래도 3억이나 되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민호가 출소한 후에도 계속 갚아나가야죠. 고개를 끄덕여. 그래, 그게 맞지. 너무 쉽게 해결해주면 안 되고. 창밖으로 완전한 밤이 찾아와. 한 달 전 그 새벽과는 전혀 다른 평온한 밤이야. 비록 가족 중 하나를 잃었지만 남은 가족들은 더욱 단단해진 것 같아. 준호야, 서진아. 두 사람을 불러. 이번 일로 깨달은 게 있어. 뭐예요, 어머니?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겠더라. 피가 섞였다고 해서 무조건 가족이 아니고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지키려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야. 서진이가 감동받아 눈물을 글썽여. 어머니, 앞으로도 잘 부탁해. 우리 진짜 가족들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 비록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 더욱 깊은 유대감을 느끼게 됐어.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이제는 정말 잠들 수 있을 것 같아. 불안하지 않은 평온한 잠을.